예, 이어서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괴통이 한신을 이제 유세하고 있었죠. 한신에게 당신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전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전에 봤던 내용은 그 현재의 형세가 천하에서 현성한 이 어질 현자는 그 똑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무슨 현인, 어떤 현자로서의 현인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고요. 성인이라고 할 때 성자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 할 때하고 좀 느낌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일 뿐이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고상하고 고고한 의미에서의 어떤 현자와 성자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천하의 똑똑하고 이 성인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면 참으로 이 천하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재앙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죠. 당금 양주지명 현어 조카. 당금은 현재란 뜻입니다. 현재. 이거는 똑같아요. 당자가 이제 어디에 미치다, 당하다, 맞다 이런 얘기죠. 지금에 미치어서, 지금에 당하여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의 단어로 당금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현재 이 임금을 가리킬 때도 당금이란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금상 그러거든요. 임금 얘기할 땐 지금의 상에서 금상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다 당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당금이라는 말로 이 지금의 임금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양주지명, 양주, 두 군주 또는 두 주인의 운명은 현어 조카라. 이 현자는 사실 요 밑에 마음 신변이 있는 글자하고 같은 뜻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교해주 이 고중 이 텍스트는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글자에 대한 이 교정은 그 원전과 이 교감을 거친 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요 당시에 요 마음 심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게 통용됐다고 볼 수가 있고 본래 원본에는 이제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그냥 같이 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할 터인데 자, 현자는 매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조카, 당신에게 매달려 있습니다. 2인칭 가운데서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죠. 2인칭에 쓰이는 말이 아들 자자도 있고 또 있어요. 군도 있고 또 너이자도 있죠. 또 계집 여자도 있고 너 여자도 있고 사실은 요 여자는 요거 같은 의미 같은 거죠. 그다음에 또 말리을 이자도 있습니다. 이 중에 군이 조금 더 존칭이고 나머지는 다 평칭입니다. 이 군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몇 단계 높은 것이 조카입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상대를 아주 높여서 얘기를 하고 있죠. 조카 위한즉 한승이요 여초즉 초승이라 했습니다. 신원 피복심 수간담 효우계 공조카 불능용냐. 조카 당신께서 위한 연 위자는 위할 위자입니다. 위하다. 한을 위한다면 한을 위해서 복무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한승 한이 이길 것이고 한은 유방이죠. 여초 초나라와 더분다면 이것은 더불다. 함께하다 초나라와 함께한다면 초나라가 이길 것입니다. 당신에 의해서 지금 초와 한의 이 전쟁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신원, 신은 부디 또는 원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길 경우에는 여기서 끊어주는 게 좋아요. 신은 바라옵건대 이런 얘기죠. 피복심, 피라는 것은 해칠 피자예요. 옷을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헤치다. 복심은 뱃속의 마음이니까 속마음이죠. 속마음을 펼치고 간담,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간과 담을 갖다가 다
드리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수간담의 숫자, 재미있는 말이죠. 보낼 숫자, 바칠 숫자입니다. 보낼 숫자, 바칠 숫자. 간담을 바쳐서 그런 얘기입니다. 효우계, 어리석은 계책, 자기 자신의 겸칭이죠. 어리석은 계책을 이것도 효자도 바칠 효자입니다. 바쳐서 바치고자 하는데 두려운 것은 조카께서 불능용냐 쓸 수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괴통은 느낌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신이 한을 배반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적거리다가 결국에는 뭐 원하지 않은 어떤 운명으로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괴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사로서 또는 이 종행가와 같은 변사로서 이 지금 일정한 이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신은 부디 속마음을 해치고 속에 있는 간담을 다 드러내면서 어리석은 계책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원자는 여기까지 걸리는 게 좋겠죠. 그러나 두렵습니다. 조카께서 제 말을 쓰지 못할까, 쓸 수 없을까 걱정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올릴게요. 네. 성, 능청, 신지계, 막약, 양리, 구존지, 삼분, 천하, 정족이거, 기세, 막감, 선동. 성, 이때 성은 진실로란 뜻입니다. 만이라고 같습니다. 만일 또는 본디, 이 고자도 본디라지만 다 만이란 뜻입니다. 참 진짜로 이런 얘기죠. 영어의 if의 용법입니다. 만일 뭐뭐라 한다면, 만일 할 수 있다면, 청이란 말은 받아들이다는 뜻이죠.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면, 신의 계책을 받아들인다면 막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도 이것만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가장 좋을 것이에요 라고 하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진실로 제 계책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다면은 그 어느 것도 이것처럼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리 구존지, 양리는 둘이 이로운 거죠. 둘 다 이로우면서 함께 존재하는 거죠. 누가요? 초나라와 한나라일 거예요. 초나라와 한나라가 둘이 서로 이롭게 여긴 거예요. 둘이 이롭게 여겨서 함께 존재하면서 함께 존속을 하면서 삼분천하, 천하를 셋으로 나눈 겁니다. 이거는 음이 참도 있고 삼도 있죠. 삼은 셋이란 뜻이고 참은 참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정족이 거하리니 정족, 솥발처럼 서서 거처할 것이니, 정은 이렇게 생긴 다리가 셋 달린 이 솥이 있죠. 그래서 삼분천하에서 솥발처럼, 정점이죠. 솥발처럼. 사실 그 솥정이라고 보통 해서 솥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솥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정이라고 하는 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의 다리처럼 이런 게 사실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거처하여 기세, 그 형세가 막감, 아무도 감히 먼저 움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해석이 잘 돼야 돼요. 진실로 저의 계책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다면 그 어느 것도 이것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니, 즉 둘이 이롭게 여겨 함께 존속을 하면서 셋으로 천하를 나누어 정의 발처럼 거처하되 그 형세가 누구도 감히 먼저 움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얘기죠. 즉 한신이 삼분천하에서 어느 한쪽을 점거하고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계책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한 군데로 기울면은 결국엔 천하의 쟁패가 가리게 되고 누군가에게 소속이 될 것이고 당신은 군왕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의 족하지 현성 유 갑병지 중 거 강제 종 연조 출 공허지지이 제기후 인 민지욕 서향 위 백성 청명 즉 천하 풍주의 향의 숙감불청입니다. 저 일반적으로 대저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대저라는 말은 한국에 현대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쓰기 싫으시면 저라고 쓰시면 돼요. 저 조카지 현성으로 요거죠. 조카의 현성으로 쓰는 거죠. 우리 한신 보고 현자 성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과 성이라고 하는 말은 똑똑하고 당대의 어떤 머리가 좋은 거 이런 걸 가리킵니다. 어쨌든 현성이라고 다 쓸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성, 당신의 그 현성함을 가지고서 유 갑병지 중 지니고 있다 그랬죠. 갑병은 갑옷과 무기를 지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병은 병사가 아니라 갑옷을 지닌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군인들을 지니고 거강제 강한 제나라를 점거하고서 그다음에 종조연 연나라와 조나라를 뒤따르며 사실은 연나라와 조나라를 지금 한신이 일정하게 지배하고 있죠. 그리하여 공호지지로 나아가서 텅 빈 곳으로 출격하여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호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빈틈이란 뜻인데 즉 한나라와 초나라가 형세를 다투고 있지만 이 둘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텅 비어있는 지역으로 나서서 제기후 그 배후를 제압하면 즉 막 싸우고 있는 초나라와 한나라에 싸우고 있는 그 뒷부분을 제어하고 하면 인민지욕 서양 요거는 여기까지 걸리는 게 좋습니다. 백성들이 하고자 하여 뭘 서향 이 향자는 요 향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서쪽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위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청명한다면 청명이라는 말이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석에도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와 있는데요. 12페이지입니다. 3409페이지에 12번째 정의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한지 전투 사졸 불사망 즉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투를 멎게 하여 사졸들이 사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즉 그들의 목숨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쪽으로 향하고자 하는 바람을 말미암아서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원망, 그들의 바라는 것, 그들이 욕심내는 것, 그들이 명령하는 것. 우리가 백성의 명령, 민중의 명령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명하는 바를 받아들이면 사실은 여기는 원래 명이란 말은 백성에게 쓰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을 빙자해서 실제 내용은 사람들이 여론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받아들여 준다면 그것을 따라 준다면 천하 사람들은 풍주 바람처럼 달려오고 향은 메아리라는 뜻입니다. 메아리가 되어서 부응할 것입니다. 숙감불청 누가 감히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문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백성들이 서쪽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들여서 백성을 위하여 천명을 또는 소명만 좋네요. 소명 이렇게 쓰죠. 소명을 받아들인다면 천하는 풍주하고 향할 것이다. 그죠? 바람처럼 달려오고 또 메아리처럼 부응할 것이다. 대답한다는 얘기죠. 호응한다는 얘기입니다. 호응한다. 부를 호자 있죠. 호응할 것입니다.
누가 감히 듣지 않겠습니까?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바로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할 때 약강 일입 제후 제후 일입 천하 복청 이 귀덕어제라. 할 때 약강 큰 나라를 가르고 강한 나라를 약하게 하여서 그로써 제후들을 세우고, 이 대하고 강은 누굴 가리키는 거겠어요? 바로 초나라하고 한나라를 가리키겠죠. 이 두 나라를 자르고 또 강한 나라를 약하게 한 다음에 제후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 안신이. 그러면 제후가 이미 서고 나면, 이미 선 뒤에는 천하 사람들이 복청, 복은 복종하고 청은 그 말을 듣는 거죠. 이 각각이 모두 복종하다, 그 말을 따르다 이런 얘기죠. 귀덕어제라. 귀덕이라는 말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귀덕이라는 말은 덕을 누구에게 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구의 덕분으로 돌릴 것이다. 누구에게 이 상황을 이 상황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누군가를 칭송할 것이다는 얘기죠. 귀덕은 요즘 말로 하면 칭송하다라고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돌릴 것입니다. 안제지고 유교사지지 회제우이덕 심공읍양 즉 천하지 군왕 상솔이 조어제이라. 안제지고 이, 음, 안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것이 책상 안자죠. 근데 살피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살피다 뜻입니다. 원래 책상 안자인데 여기서는 살피다. 그러니까 제 나라의 옛 땅들을 잘 살펴보고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제 나라의 고토를 잘 살핀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 나라의 고토를 잘 살핀다. 그 다음에 교사지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무슨 말일까요? 제 나라의 고를 살핀다. 제 나라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살핀다는 것인지, 제 나라의 옛 영토들을 잘 안무한다라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라를 제 나라의 옛 땅, 제 나라가 옛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통이 있고 또 이 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나라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살피시고, 교땅과 사땅이죠. 교땅과 사땅을 지니시고 회제의덕, 이게 아까 귀덕어 제후하고 유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귀덕어 제라고 하는 것은 제 나라의 덕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그것을 위해서 제후를 품되 덕으로써 하다는 얘기죠. 제후를 품되, 제후를 품되 덕으로 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덕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덕을. 그리고 심공읍양, 깊이 공, 두 손을 모으고 읍양, 읍을 하고 양, 겸양을 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심공이라는 것은 아주 공손한 모습이죠. 두 손을 아주 깊게 이렇게, 원래 깍지낄 공자잖아요. 공수한다면 두 손을 맞잡은 거죠. 그러니까 깊이 공수를 하고 읍을 하고 겸양을 한다면 천하의 군왕들이, 천하의 여러 왕들이 상솔, 이 솔이라고 하는 것은 거느리다, 데리고 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거느리고서, 서로 이끌고서, 이끌다 괜찮네요. 이끌다. 우리 이끌 인자 있잖아요. 이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뜻이 율자도 있어요. 의미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어제라, 제 나라에 조회할 것입니다. 이 조라는 것은 제 나라에 와서 조회를 드릴 것입니다. 제 나라를 패자로 또는 가장 최후의 승자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는 얘기죠. 개, 문, 처녀, 불취, 반수, 기구, 시지, 불행, 반수, 기양, 원, 조카, 숙녀지. 대개 이 개라는 것도 확정적이지 않은 미확정되는 어떤 이걸 얘기할 때 보통 그래서 아마도라고 우리가 보통도 번역을 하는데 아마도라고 해서 추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거의 미확정이긴 한데 확정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대개 아마도 듣건데 처녀불치 이 여자는 주다란 뜻입니다. 하늘이 주었는데 취하지 않고 이 불자는 그냥 아닐 불자보다 훨씬 더 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하지 않는다. 하늘이 줬는데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취하지 않으면 가지지 않으면 반 도리어 수기구 그 허물 구자입니다. 허물을 받고 시지불행 때가 이르렀는데도 가지 않으면 타임이 됐는데도 가지 않으면 반수기양이라 도리어 그 재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선가 들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괴통이 이런 얘기를 내 들었는데 분명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내가 듣기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사실 거의 이 속뜻은 확정적인 것들이죠. 원, 부디, 플레이스, 부디, 조카, 당신께서는 숙녀지. 이 숙자는 누구 숙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숙자도 밑에 요 불화변이 있는 숙고하다, 익숙하다, 한참 무르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숙려한다라는 것은 한참 동안 고려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죠. 부디 조카께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좀 이 아니라는 글자가 조금 살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10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로 3410페이지. 괴통의 이제 이 말에 대해서 한신이 답하는 내용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한신은 괴통의 이 제안을 거절을 하지요. 또 다시 한번 괴통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지만 한신은 또 다시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볼게요. 한신이 말하기를 한왕 우와 시무 한왕이 우와 나를 대우한 것이 아주 두터웠다. 제아이 기거 의아이 기의 이거는 사기입니다. 삽니다. 사의 기식. 제야 나를 태워주기를 자기의 수레로서 했고 나를 입혀주기를 자기의 옷으로서 했고 나를 먹여주기를 자기의 음식으로서 했다. 이 기자는 바로 한왕을 가리키는 거죠. 항상 대명사가 나올 때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뜻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야할 때는 사실 이것은 술목이라고 볼 수 있죠. 나를 씻다라고 볼 거예요. 실어주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의야도 나를 옷을 입히다. 이것은 옷을 입다가 아니라 옷을 입히다. 사실 이게 약간 이 사역의 의미가 좀 있네요. 그죠? 뭐 하게 하다라는 거니까. 먹이다라는 거니까 나를 먹이다. 그러니까 나를 태워주는데 다른 수레가 아니라 자기가 타고 있던 수레 또는 자기가 탈 수레로서 주었고 나에게 나를 옷을 입히는데 자기가 입던 옷을 벗어서 주었고 나를 먹여주는데 자기가 먹던 음식을 나누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오문지, 승인지 거자, 제인지 환, 의인지 의자, 회인지 우, 또 마찬가지죠. 사인지 식자, 사인지 사. 아마 여러분이 그 공부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100기인가요? 군사들을 거느리면서 그 군사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똑같은 조건에서 잠을 자고 부하가
아프면은 부하가 아픈 상처를 직접 치료해주고, 하다못해 누가 피고름이 나면 입으로 빨아서 뱉어주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군인의 어머니가 그랬다 그랬죠. 이제 내 아이는 죽었구나. 왜 그러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친구는 당연히 그렇게 나를 대우해 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라는 것. 이걸 어머니는 직감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군인들은, 특히 이 리더였던 장수들은 그 일반 병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기도 했어요. 일종의 통치술이죠. 술입니다. 유방은 좀 소탈한 부분이 있었어요. 항우는 좀 귀족 출신에 비해서 유방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껄렁껄렁하게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너나들이 하면서 형님 형님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 다니고 같이 뭐 막나니 짓도 하고 다니면서, 하지만 리더로서 이렇게 대장로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흠뻑 빠지는 거죠. 어떤 인간미라고 할 수 있는 흠뻑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대단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뭐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만났던 어떤 리더들은 이렇다라고 한다면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돈을 많이 준 리더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인간적으로 다가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충성을 더 바치도록 이렇게 하는 통치술이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사람과 만나는 관계라고 하는 게. 근데 이 뒤에 이제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한신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그 유방의 경우는, 항우의 경우에는 한신을 이 끝에 이제 문지기 정도로만 대우를 했고, 뭐라고 간언을 해도 저 벼슬도 뭐 낮은 직책에 있는 친구가 뭐 말을 하노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신을 유방은 대장군으로 임명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래가지고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군대를 주었고, 마음껏 한신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던 지략을 펼쳐가지고 이 시기에 전국을 지금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한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간적인 승복이 좀 있었던 것이죠. 오문지 내가 그것을 들었다. 이게 갈지자가 나오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 문의 이 목적어가 되는 부분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끊기 위해서 지자를 넣어서 이 표시하는 겁니다. 이건 대명사예요. 네, 그런 내용을 들었다. 이거요. 승인지거자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수레를 타는 사람은 제인지완, 다른 사람의 걱정을 내 마음속에 싣는 것이고, 멋있는 말이죠. 의인지의자, 다른 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은 회인지요, 다른 사람의 걱정을 내가 품는 것이다. 남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 옷 주인이 갖고 있는 근심 덩어리를 내 마음속에 담는다는 거죠. 너무 멋있는 말이세요. 사인지식자, 다른 사람의 음식을 먹는 것은 사인지사, 다른 사람의 일에 목숨을 바치게 된다.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다른 사람이 주는 옷도 함부로 입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태워주는 차도 함부로 타면 안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이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함부로 고맙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렵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데 나는 이것을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기, 가히, 향리, 배이. 지금 요 한신열전에 나오는 회음의열전에 나오는 향자는 거의 다가 향할 향자의 동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향리, 배이죠. 내가 어찌 가히 뭐뭐 할 수 있겠는가. 향리, 이익을 향하고 배의 의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 이 배자는 등질 배자하고 사실은 동자로 나오는 겁니다. 향리 배의, 이 곱절 배자인데 이렇게 고문에서는 동음, 음이 같으면 동의, 뜻이 같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렇다고 뜻이 같다고 음을 같은 글자를 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음이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글자로 상정해서 해석을 해보는 것도 재밌는 이 번역 방법 또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괴생의 말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생이 따면 다시 또 설득 작업에 들어갑니다. 길게 들어갑니다. 괴생활 조카 자 이위 선 한왕 욕 건 만세지역 신절 이위 오위 이랬습니다. 괴생이 말합니다. 조카께서는 스스로 이위 생각하시라 이죠. 이위는 EAWB죠. 이 A를 다 알 경우에는 2위가 붙어 나오기 때문에 2위를 그냥 우리는 생각하다라고 단어로 외우지만 써있자가 뭔가를 받는다라고 했던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카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시지요. 한왕과 잘 지낸다고, 한왕과 친하다고 지내셔서 요건 만세지역, 만세나 지나도록 불후할, 사라지지 않을 공업을 세우기를 원하시지만 신절, 신은 저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여기 뭐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만세의 업을 세우시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써있자는 이비구문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모양이 바로 요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무엇을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랬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요거예요. 사실은요. 이자위선 한왕이에요. 조카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서 선왕과 선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한왕과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세엽을 건하시고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 만세엽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시는 마음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자위선 한왕이에요. 이자위선이에요. 조카께서는 자기 자신을 한왕과 친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만세엽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남몰래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죠. 시 상산왕 성안근 위 포이시 상여 위 문경지교 후쟁 장염 진택지사 이인상원 상산왕 배항왕 봉 항영 두이찬 도기호 한왕 한왕 차병이 동하 살 성안군 지수지남 두족 이처 졸위 천하소 옛날에 상산왕은 장이죠. 장이. 상산왕과 성안군은 지녀입니다. 앞에 나왔던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자 상산왕과 지녀가 포이시 즉 배옷을 입었을 때이죠. 포이였을 때 포이였을 때 위포이시 포이가 되었을 때 이런 얘기죠. 포이시 처음에 상산왕과 성안군이 포위가 되었을 때 상여 서로 더불어서 문경지교 문은 칼을 물 문자고 목은 목경이에요. 그러니까 목에 칼을 찌를 정도로 상대를 위해서 내 목을 내어줄 정도의 그런 우정을 문경지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을 내어줄 그런 교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뒷날 장염과 진택의 일로 분쟁하여서 이 일은 그 상산왕이 성안군보다 사실은 연배는 조금 낮은데 자기가 어려울 때 이 진여에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도와달라고 해요. 그런데 진여가 가봐야 승산이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습니다. 장이가 자꾸 독촉을 하니까 진여가 장염과 진택을 이제 보냅니다. 하지만 다 몰살당하지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앙금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장염과 진택의 일로 다투게 되어서 이인상원 두 사람은 서로 원망하게 됐습니다. 즉 장이가 볼 때는 왜 서둘러 도와주지 않았는가라는 것이고 성안군 진여가 볼 때는 네가 자꾸 요청하는 바람에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엔 몰살당했으니 네 잘못 아니겠느냐. 넌 자꾸 왜 네 생각만 하노? 라고 하면서 지금 서로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기열전 공부하면서 많이 봤던 글자죠. 원이라는 글자입니다. 그죠? 서운함에 관한 이야기죠. 상산왕 배항왕. 상산왕이 항우를 배반하고서 봉항영, 항영의 머리를 받들고 찬, 숨을 찬자 도망갈 찬자입니다. 자, 자기의 족적을 감추더니만 도귀어 한왕, 도망하여 한왕에게 돌아갔다. 귀라가는 것은 뭐라 그랬죠? 보통 시장으로 돌아가다, 시집가다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쏠리는데 자연스럽게 가는 걸 귀라고 그랬죠. 아까 귀덕어제처럼 누구에 돌리는 것도 있지만 이건 돌아가다, 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왕 차병이 동화. 그런데 그래서 한왕이 차병, 군대를 빌려주어서 동쪽으로 내려와서 이런 얘기죠. 군대가 한왕이 군대를 빌려 동쪽으로 내려와서 살 성안군 지수지남, 성안군을 지수의 남쪽에서 죽여서 투족이쳐라. 참 말이 슬프네요. 머리와 다리가 곳을 달리하다. 그러니까 머리와 다리가 곳을 달리했으니까 둘이 잘린 거죠. 머리가 잘린 겁니다. 그래서 졸, 위, 천하소라. 여기도 소자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소구문은 뭐죠? 위의 소비구문. A에 의해서 B 당하는 바 되다란 피동구문이죠. 그래서 끝내 천하 사람들에 의해서 소는 비웃을 소자죠. 비웃음 받는 바가 되었다는 얘기죠. 처음엔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 하더라도 결국엔 틈이 생겨서 그 급기야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예로서 상산왕과 성왕군 사이의 우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의하고 진여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 사전을 찾아봐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인터넷을 쓰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네이버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상산왕 성왕군 또는 장의 진여를 찾으면은 이 둘의 관계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교재에서 좀 성큼성큼 오면서 회음의 열전으로 왔는데 그 앞부분에 사실은 이 진여 열전이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그대로 고스란히 이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조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번역하신 분이 믿을 만한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사기 전공자로서 사기 번역본을 내신 분 가운데 김영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한양대 교수신가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번역한 겁니다. 역사학자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제공을 했던 것은 김원중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한문학자입니다. 지금 단국대에 계시죠. 그래서 이 김영수라는 분은 실제 이 사마천이 나고 자랐다고 하는 한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한성. 우리가 한성이 지금 이게 있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쯤에 있냐면요. 이 황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쯤에 있어요. 이게 장안이면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호구폭포라고 해가지고 보통 황하의 그 물줄기가 이렇게 콸콸 쏟아지다가 이렇게 살짝 작아지는 호리병 같은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그림도 많이 그립니다. 저도 운 좋게 한번 여기 가봤거든요. 정말 이 황하의 물줄기가 콸콸 쏟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관입니다. 호국폭포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여기 한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했는데 이 김영수라고 하는 선생님은 사기 연구하면서 여기까지 갔다 왔다고 전에 어떤 책에서 쓴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 답사를 했다라는 사람의 말은 좀 믿을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제 여기 한성까지 다녀오면서 사마천의 사기를 이야기했던 분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요. 2차 2인 상여 천하지환야 할 때 지자가 잘못됐네요. 제가 요 글자입니다. 지극할 지자입니다.
연이 졸 상금자 하야 환생어 다욕 이 인심 난칭야 금 조카 욕행 충신이 교어 한왕 필 불능고 이군지 상여야 이 사 다대어 장염 진택 고 신 이위 조카 필 한왕지 불위기 역 오이 이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상여 서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의역을 한다면 이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서로 함께한 것은 또는 함께하다. 좋네요. 함께하다. 이 두 사람이 함께한 것은 천하에서 아주 지극히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에서 참으로 기쁘게 여길 정도의 괜찮은 그런 문경지교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범으로 삼을 정도의 우정을 유지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연인은 붙어 다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워두세요. 연이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글자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서로 금이라는 것은 사로잡을 금자입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사로잡았죠? 어떻게 보면 상산왕 덕분에 성왕군이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근데 이건 금자로 보면 안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금자로 보는 게 맞을까요? 금자가 맞겠네요. 서로 잡은 거죠. 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제가 뭐 헷갈렸냐면 요 글자하고 헷갈렸어요. 헤어질 리자로 봤는데요. 금자가 맞습니다. 서로 사로잡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잡아서 뭐 일종의 포로로 만들든지 서로를 해친 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서로 사로잡았던 것은 하야 어찌 된 것입니까? 환생어 다욕이요 인심난칭이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욕, 욕심을 많이 갖는 데서 생기는데 인심난칭야라.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 어렵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뜻이죠. 헤아릴 수 없다. 금조카. 제가 당금이란 말이 있었죠. 우리 앞에서. 지금 조카께서 욕행 충신이 교어 하나 여기까지입니다. 욕행. 원한다. 욕자는 뭐뭐 하고자 하다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뭐 바라다, 희망하다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충신을 행하여서 충성스러움 또 믿음을 행하여서 충이라고 하는 것을 진기지위충이라고 논어에 나와요. 진기지위충. 이 신은 이실지라 했어요. 이실지위 신 그려놨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에 이제 주의가 주석을 붙여놨죠. 진기, 자기 자신을 다 쏟는 것이 충이고요. 이실, 사실대로 하는 거, 알맹이로 하는 거, 허망한 거, 텅 비어 있는 거짓부렁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는 거. 그래서 자기를 다 쏟아내는 것을 충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충성이란 말을 쓰긴 합니다만은, 이실직고하라 그러잖아요. 자기 사실대로 하는 거, 진실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다 바치고 진실되게 진실로서 하는 것을 행하여서 교환항 한항과 사귀기를 원하지만 이런 얘기죠. 필불능 반드시 뭐뭐할 수 없습니다. 고라는 것은 단단하다 뭐뭐보다 이군 아까 상산왕과 성왕군을 가리킵니다. 장이와 진여가 상여 여기 나왔죠. 아까 함께 하는 것보다는 단단할 수 없습니다. 단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께서 한왕과 교분을 두고 사귀고자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만 못할 거라는 얘기죠. 이 사되어 게다가 일은 다돼 뭐뭐보다 어조사어자가 보다입니다. 뭐뭐보다 많고 큽니다. 즉 진택 장염 이 두 사람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겨우 장염과 진택의 일, 겨우는 아닙니다만은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틈이 생기고 서로 원망하더니만 결국에는 누군가 하나를 잡아먹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보다 수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건 한 건마다가 다 원망의 씨앗들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큰데 그러므로 그래서 저는 2위 생각합니다. 조카 당신께서는 기필하다. 이 필자는 반드시 필이 아니라 기필하다는 뜻입니다. 기필하다. 한국어로 순 한글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기필하다라는 말이 한국어 사전에 올라 있어요. 사실 한자어가 들어온 거죠. 기는 기약하다, 필은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필하다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카가 반드시 기대하는 것, 한왕이 불위기, 나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확신도 좋은 것 같네요. 확신보다 이 기필은 기대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확신은 확고하게 믿는 거잖아요. 기필은 기대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기대하다. 아까 요 기자에다가 기대한 말이 기대하는 것은 또한 잘못입니다. 역자가 들어갔고 의자도 들어갔잖아요. 이 말도 재밌어요. 의라는 것은 강조하는 단정의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어조사고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이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또한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볼게요. 이 두 사람이 서로 함께 친하게 지내는 것은 천하에서 참으로 기쁘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서로 사로잡게 되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걱정은 바로 욕심을 많이 간 데서 생기는데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운 법입니다. 지금 조카께서 나를 다 쏟아내고 사실대로 하는 행위를 하셔서 한왕과 사귀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두 사람이 서로 사귀었던 것보다는 단단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게 또 빠졌군요. 게다가 이웃자는 게다가 일은 현재 상황의 수많은 일들은 장염과 진택의 그 한 건의 일보다도 훨씬 더 많고 더 규모도 큽니다. 왜? 지금 전쟁 벌이는 건데 지금 서로 엄청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생각하기에 조카께서 기필하시기를 한왕께서 나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나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되셨죠? 네, 넘기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예를 또 듭니다. 대부종, 범녀, 존망월, 폐구천, 입공성명, 이신사망, 야수이진, 이렵구형, 형자가 아니고요. 팽자예요. 사실 이제 이걸 써놓은 이유는 원래는 원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만 나왔습니다만은 요 글자가 사실 동자로 쓰였기 때문에 요 글자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필요한 거는 보여드리는데 없는 건 그대로 나갈게요. 지금 형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다 팽자입니다. 팽자. 이 음도 팽으로 읽으셔야 돼요. 팽으로 읽어야 됩니다. 부이 교원지 즉 불여 장이지여 성안군자야. 이 충신언지 즉 불과 대부종 범여지여 구천냐. 다시 또 이제 오자서 열전도 얘기 나오는군요. 대부문종입니다. 문종이 사실 성이 문종입니다. 대부종과 범여. 이 두 사람은 이 구천을 도와서 월나라를 이제 패자의 나라로 만든 이 공신 1등 공신이죠. 범녀는 책사라면은 대부 문종은 이렇게 집사 역할을 하면서 집안 단속을 하고 정치를 차분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자, 대부 종과 범녀는 존망이 아니라요. 존망월이에요. 망해가는 월나라를 존속시키고 이런 뜻이죠. 거의 망했잖아요. 월나라하고 오나라하고 싸울 때 오나라의 부차에 의해서 월나라는 거의 망했었죠. 그때 이제 구천이 항복을 하고 몇 년간 지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고 돌아와서도
20여 년 동안 차분하게 복종하고 그다음에 의심하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일거에 공격을 해가지고 바로 오나라를 무찔러 버린 다음에 망하게 만들지요. 자, 구천을 패자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진시황 능을 우리는 엄청난 능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북쪽에는 진시황 능이고 남쪽에는 구천의 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구천의 능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발굴된 그 속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또 얼만큼 발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에서도 발표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가짜 묘일지, 가짜 묘는 아니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규모 자체로는 진시황 등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거대하다고 하긴 하는데 한번 혹시 그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기사들을 한번 추적해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천이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패자가 된다라는 것은 천자의 국은 아니에요. 천자의 나라는 아니지만 패자가 된다라는 것은 거의 천자의 나라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이 권한과 부와 귀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강하기는 당연히 강한 것이죠. 구천을 패자로 만들어서 입공 성명 다 술목이에요. 공을 세우고 이름을 이루었지만 이런 얘기죠. 이 말리 역접 영어의 비유티예요. 그러나 몸은 죽어 사라졌습니다. 종과 범녀가 망호를 존속시키고 구찬을 패자로 만들고 공을 세우고 명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몸은 죽었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야수이진 이 엽구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회의무열전의 끄트머리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토끼가 죽으면 이제 그 개는 삼겨 죽는다라고 하는 비슷한 얘기죠. 야수 들판의 짐승이 어느새 다 사라지자 엽구 사냥개입니다. 사냥할 엽자 개구자죠. 사냥개는 삼겨졌습니다. 자,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왕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 하더라도 목표가 사라지자 왕은 이들을 이제 팽개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의 교우원지 저 또 나왔네요. 이 교우 써있자는 여기까지 가립니다. 교우로서 얘기해 본다면 즉 사귀는 거죠. 교분을 나누어 벗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서 얘기해 본다면 불여 뭐뭐만 못하다. 뭐요? A 불려 B하면은 A는 B만 못하다. 이게 낫다는 얘기죠. 이게 나은가요? A 불려 B. A는 B만 못하다. B가 나은 거네요. 장이가 성안군과 더분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는 얘기죠. 장이와 성안군이 서로 문경지교를 나눴던 것에 비하면 한신 당신이 지금 유방과 서로 교분을 트고 사귄다고 하는 것은 그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충신언지 충이 뭐라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진기 자기 자신을 다 쏟아내고 신 사실대로 하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이런 얘기죠. 다시 한다면 불과 뭐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대부종과 범녀가 구천과의 관계에서 보였던 것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얘들이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분려할 때 A 분려 B하고 A 불과 B가 서로 비슷한 문형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 보세요. 여기 A 지어하고 지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A 지어 B A 지어 B A가 B에 있어서 A가 B와 함께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한다.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A하고 B가 어떤 일정한 관계를 맺는 걸 표시할 때 표현해 줄 때 지여 또는 지여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 둘의 관계를 묶은 하나의 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문법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문장도 좋아요. 왜냐하면 아주 대구를 쫙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잘 쓰여진 문장은 운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를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운자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창간 김태경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기는 운이 있는 글이라 해서 유성운이라 해서 유성운이라 했습니다. 유성지문. 즉 운율이 있는 뭔가 돌돌돌돌 굴러가는 옹옹하는 돌돌돌 옹자 웅자 뭐 이렇게 돌돌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그런 문장이라고 그랬었습니다. 대단히 말이 멋있죠. 실제로 그래요. 자,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이인자 조기관의 원조카 심려지 또 얘기합니다. 그죠? 이 두 사람은 조기관이라 볼만합니다. 이 이인자라는 데 인자가 이게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3411페이지 3411페이지에 주석 8번을 보시면 한서의 괴통전이 있어요. 반고의 한서. 반고가 지은 한서가 있는데요. 한나라 역사책이죠. 여기도 이제 전이 있는데 이게 괴통에 대한 열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괴통에 대해서 이 사마천은 사기에서는 이 괴통에 대해 열전을 따로 입전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책이 있다 그랬죠. 그 책이 바로 이 반고의 한서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성왕군 그다음에 이 상산왕 경우, 그다음에 경우와 그다음에 이제 대부종과 법녀와 이제 구천의 관계, 요 두 가지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근데 이제 인자가 그래서 이게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요. 그죠? 이 두 가지 경우의 사람들은 족이 볼만합니다. 그것을 보는데 충분합니다. 그것을 살펴보는데 충분합니다. 조기도 나중에 그래서 붙어가지고 캔이 됩니다. 원조카, 부디 조카께서는 심려지. 앞에서 뭐였죠? 숙려란 말을 썼었죠. 그러니까 숙려나 심려나 의미는 같은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 신문, 용약, 진주자, 신위요, 이, 공개, 천하자, 불상이라. 자, 또한 신은 들었습니다. 또 들은 내용을 또 얘기합니다. 이 한왕에 대해서 괴통은 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사람은 왕이에요. 한신은 왕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신이라고 이렇게 낮춰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용약. 그러면 이런 것도 볼 것 같아요. 자기를 나라고라든가 이렇게 1인칭으로 하지 않고 신이라고 한 것을 보면 괴통은 이 한왕과의 관계를 조금 이 상하의 관계든지 자기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다 해줄 사람으로 봤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군을 모시듯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 쏟아붓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약 진주자, 용기와 지략이 진주는 뭐죠? 덜덜덜덜 진짜고 주죠. 주군을 떨게 만드는 사람은 몸이 위태롭습니다. 참 삶의 지혜예요. 그죠? 용약이 진주하는 것. 내가 지금 누군가 상사를 모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위명이라는 것이 오히려 내가 모시고 있는 누군가를 위협할 정도가 되면 그 몸은 일단 위태로운 거죠.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용기와 지략이 주군을 떨도록 만드는 사람은 그 몸은 위태롭고 공개천하자. 그 공로가 천하를 개자는 덮을 개자예요. 이건 뚜껑이라는 뜻입니다. 뚜껑, 즉 덮다, 덮게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을 천하를 뒤덮는 사람은 보상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오히려 용량이 뛰어난 사람이 몸이 위태로워지고 공이 큰 사람이 보상받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백이열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백이가 하소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도척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포악한 짓을 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수를 다 누리면서 무리 3천을 거느렸지만 아내라는 사람은 그렇게 착하고 똑똑하고 공자가 그렇게 예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절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이 세상은 선인과 악인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냐. 악인이라고 소문난 사람은 천수를 누리면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부와 귀를 누리는데 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지 못하구나. 세상은 도대체 공평한 것인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기열전의 첫 부분에 백이열전을 두고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공정하다고 하고 공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또 세상은 공평하다고도 말도 해요. 일은 반드시 뭐 올바른 데 돌아간다라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당장은 아니고 먼 훗날 얘기일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좀 불공평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살면서 그걸 많이 느끼게 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게 들으면은 어떤 부분은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또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일종의 균형을 잡아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에너지 불변의 법칙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에너지가 9면 남은 건 1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내 에너지가 5면 남은 게 5라서 처음에는 9와 5의 차이가 있지만 나중에 1과 5의 차이가 나서 좀 균형이 잡혀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든 이 사람의 전체적인 걸 보면은 그 일관되게 뭐 흐르고 있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괴생은 지금 한신을 도발해야 되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 그 훌륭함 때문에 당신은 몸이 위태로워질지 몰라.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알아? 그 공은 사실은 하지만 보상받지 못한 채로 어처구니 없이 당신은 비극적인 어떤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래서 도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은 대왕 공략. 저는 청컨대 말하기를 그러니까 말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죠. 대왕께 대왕의 공략을 대왕의 공로와 지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바로 요 약자 있죠. 요 약자하고 여기 공자 있죠. 공자를 가져다 쓴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맞물려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니까 뒷부분을 좀 올려야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조카 섭 서하 노 위왕 금 하열 인병 하 정형 주 성안군 순조 협연 정제 남최 초인지병 20만 동살 용처죠 서향 이보 차소이 공무이어 천하 이략 불세 출자야. 지금까지 이제 한신이 걸어왔던 길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조카께서는 서하를 건너서 황하 서자로 건넜죠. 자 보시면은 황하가 이렇게 있고 한데 지금 요 얼음에서 이제 요 얼음에서 좀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신이 여기 요 땅에 있다가 군대를 받아서 강을 건너서 요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왔죠. 여기가 좀 한이 있고 여기가 초가 있죠. 여기가 바로 제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하를 건너고 위왕을 포로로 삼고 하열을 사로잡을 금자입니다. 사람 이름이죠. 하열을 사로잡고 인병 군대를 이끌고서 정영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영 땅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주 성안군을 주벌하고 순조. 순자는 순행하다 또는 따르다는 게 조나라를 쭉 한번 쭉 거쳐왔거든요. 그것을 순행이라고 한 겁니다. 조나라를 이제 정복을 한 거죠. 그다음에 협연, 연나라를 위협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연나라니까 연나라를 위협하겠죠. 정제, 제나라를 평정하고는 남최, 바로 남쪽으로는 초나라 소나 사람들의 군대 20만,
사실 초인은 굳이 따진다면 여기서는 항우를 가리키겠죠. 항우의 군대 20만을 꺾고는 동살 용적. 동쪽으로 가서 용저를 죽이고 서쪽을 향하여서, 이거 향자예요. 보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제나라를 꺾고 서쪽으로 지금 이제 한나라에게 보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다 했어요. 조카께서는 서하를 건너고 위양을 포로로 삼고 하열을 사로잡고는 군대를 이끌고서는 정영 땅으로 내려와 성안군을 죽이고 조나라를 순행하며 연나라를 위협하고 제나라를 평정해서 남쪽으로는 항우 초나라인 항우의 군대 20만을 꺾고는 동쪽으로 용적, 그 항우의 굴이 맹장이었죠. 이에서 이제 항우가 이제 긴장을 바짝 하잖아요. 용저를 죽이고 서쪽으로 향하여 그것으로서 보고했습니다. 써있자는 바로 이 상황들을 가지고 보고했습니다. 차 소위 공무이여 천하, 요거죠. 이것은 소위 이른바, 여기까지입니다. 소위자죠. 이른바 뭐뭐인 것입니다. 소위가 나오면 뒤에 자가 나오나 보세요. 안 나와도 쓸 수 있어요. 공무이여 천하, 그 공로는 천하에 무이, 둘도 없습니다. 유일하다는 거죠. 둘도 없음에도 없고 약, 지략은 불세출입니다. 세상에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불세출은 세상에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공과 략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의 공은 천하에 둘도 없고 지략은 세상에 다시 나올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죠. 금조카 대진주지위 협불상지공, 지금 조카께서는 진주지위 주군을 떨도록 하는 위험을 머리에 이고서 협불상지공, 보상받을 수 없는 공로를 끼고는 얘기죠. 협이라는 것은 이 옆구리에 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협귀자 그러잖아요. 협귀로 하면은 이렇게 협귀하면은 자기가 고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옆구리에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끼고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협귀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불상지공은 그 누구도 더 이상 보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공로를 끼고 군주를 덜덜 떨게 만들, 군주를 약간 군주를 약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을 머리에 얹고는, 사실 거의 이제 목숨 걸고 있는 거네요. 그죠?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귀초 불신이요 귀한 한인 진공, 그죠? 조카 욕 치시 안기 어렸습니다. 귀초, 귀자는 초나라로 돌아간다면 초인 불신, 초나라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이고, 귀한 한나라로 돌아간다면 한인 진공이라 한나라 사람들이 덜덜 떨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초인은 항우라고 그랬고 한인은 유방이라 했잖아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이 마음 상태 또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태도,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항우는 잘 믿지 않아요. 잘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주로 믿죠. 물론 유방도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유방은 무서운 게 보이면 덜덜 떨어요. 저놈 나도 더 잘난 것 같아. 덜덜 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항우는 덜덜 떨지 않아요. 저는 나랑 맞설려고 하네. 의심스러워. 이런 거 되는 거고요. 이게 유방의 성격과 항우의 성격도 얼핏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몸집도 약간 다르다고 해요. 이게 무슨 영상이나 이미지로 보면은 항우는 당연히 이렇게 거구잖아요. 근데 유방은 좀 그렇지 못한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위세가 등등한 사람을 보면은 유방은 겁부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갖다 거꾸로 때릴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 항우는 저놈이 나이가 맞서네. 저놈 봐라 하면서 이제 맞설 준비를 하면서 이제 믿지 않는 거죠. 조카 그대께서는 지시안귀, 이게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을 조카께서는 바라십니까? 지시,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와 같은 공과 지략을 가지고서 안귀, 안은 뭐죠? 어디로입니다. 어디로.
어찌도 있고요. 편안할 안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디로 귀하실 겁니까? 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귀초면 초인이 불신이요 귀아니면 한인이 진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카께서는 이것을 가지고서 이와 같은 공과 략을 가지고서 어디로 귀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디도 가셔는 안 되는 거죠. 부세, 제, 인신지위, 이유, 진주지위, 명고, 천하, 절위, 조카위지. 현재 한신은 어떻든 간에 유방에 속해 있잖아요. 유방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잖아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이 나한테 잘해줬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 있는 걸 알고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형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의 위치는 당신의 형세는 인신은 위 인신의 준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자예요. 위인신자죠.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자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하된 사람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러나 역접이죠. 진주주의, 주군을 두렵게 만드는 위망을 가지고 있으며 명고천하, 이름이 천하에 드높으니 이런 얘기죠. 좀 당시의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인신의 지위에 있으면서 진주지위와 명고천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윗자 여기까지, 이건 여기까지입니다. 진주주의, 주군을 두렵게 만드는 위엄을 가지고 있으며 명성이 천하에 드높으니 저기 위 조카를 위하여 위태롭다고 여깁니다. 이 위라고 하는 글자는 위태롭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태롭게 여깁니다. 이 지자는 바로 요걸 가리키겠죠. 지금 이 상황 전체를 가리킵니다. 전체가 바로 위치에 들어갑니다. 한신사활 한신이 감사하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선생 차휴이 오장염지. 선생께서는 차라는 것은 일단입니다. 우리 일단 이게 시어머니 고자 있잖아요. 이게 잠시란 뜻이거든요. 일단 이게 시어머니 고자가 일단 고자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쉬고 계세요. 지금 열변을 토하니까 지금 이제 좀 약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오장염지, 내 장차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차는 앞으로 그것을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조금 더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통이 유세하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1시간 단위로 끊어보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속 한신이 미적되고 있죠. 자, 34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사이에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 교재가 있으시면 교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수일, 괴통, 부세활, 며칠이 지난 뒤에 수일을 뒤로 하여라는 얘기거든요. 자, 뒤로 수일이 아니라 수일 여러 날을 지난 뒤에 사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괴통이 다시 간세하기를 한번 더 볼게요. 간세란 말은 이렇게 씁니다. 보통 유세하다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간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기열전 같이 공부하면서 약간 합의를 했었죠. 유세라고 하는 거 유자는 어디 더 떠돌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거지만은 간세라는 것은 간언하면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고 간세라는 말이 우리 사기열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 용어로 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거죠.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며칠을 뒤로 해서 며칠을 갖다가 지나고 나서 괴통이 다시 설득하여 말하기를 했습니다. 부청자 사지후야 계자 사지기야 청과 계실 이능 구한자 선의 청 불실 일리자 불가 나니연 계 불실 본말자 불가 분이사 그랬습니다. 저 일반적으로 이를 듣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말을 누군가 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의 일이 잘 될까 안 될까를 살펴볼 수 있는 조짐인 것이요. 이렇게 헤아려 보는 것은 일에 있어서 이것이 일정하게 이것도 틀, 기, 조짐이란 뜻입니다.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그 교재 3412페이지에 보면은 일본 고중주를 보세요. 한번. 심흠한이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진책에 진진이 말하기를 계자는 사지 본냐요. 계라고 하는 것은 일을 따지는 데서 가장 근본되는 뿌리이고, 그다음에 청자, 일을 잘 듣는 것은 존재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존망지 기하라 좋습니다. 이게 딱 떨어지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을 잘 무언가 얘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일이 성사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조짐인 것이고, 무언가를 헤아려 보는 것은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를 일이 성사될까 그렇지 않을까를 살펴볼 수 있는 이것도 조짐입니다. 조짐인 것입니다. 청과 계실, 이거는 이제 이거 나오는 말이에요. 청과 계실. 듣는 것이 잘못되고 계책이 빠졌는데도 오랫동안 오래되며 오래 지내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선자는 드물 선자인데 이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과를 듣고 시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주술관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미 틀렸고 지나쳤고 계획을 내었던 것이 실수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전곡을 찌르지 못한 채 그러고 나서도 그 오랫동안 지속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경우는 선이라 거의 없습니다. 청 불실리자 불가난이언이요 개 불실 본말자 불가분이. 보세요. 청하되 한 개, 두 개라도 잃지 않은 경우는 불가난, 말로써 어지럽힐 수 없고, 개하되 본말을 뿌리와 끝을 잃지 않은 경우는 이것도 어지러울 뿐자 똑같아요. 그래서 말로써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이 한둘이라고 하는 게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도 선후라고 하는 걸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네요. 선후. 그러니까 어떤 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무엇을 뒤로 할 것인지를 놓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말로써 우리가 그 사람을 흩뜨거나 어지럽힐 수 없는 것이고, 계책을 내는데 어떤 것이 근본이고 어떤 것이 말단인지를 우리가 잃지 않은 경우에는 이 어떤 말로써 그것을 어지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끊임없이 좀 뭔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부수 시양지 역자 실 만승지 권이요 수 담석지 록자 궐 경상지 위라 고 지자 결지 단야 의자 사지해야. 지금 끊임없이 지금 의문을 품고 말을 들어주지 않는 한신에 대해서 말을 듣도록 해라. 잘 헤아려 봐.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시양인의 시자는 이것은 하찮은 일을 하는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양은 원래 이제 짐승을 키우는 일이고요. 시라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낮은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시양하면 천인의 일이죠. 천인 아랫사람으로서 천인의 역사 일입니다. 역을 뒤쫓는 사람은 당신은 지금 제왕인데 군왕이 될 상인데 지금 남의 뒤치다거리하고 있지 않니? 이런 얘기를 지금 약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천한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만승직원, 수레를 만대를 내서 만승 천자죠.
천자의 그 어떤 권한을 권세를 잃을 것이요. 권은 여러 가지 있었죠. 지난번에 보면 저울추가 있었죠. 그렇죠? 저울추를 갖고서 향배를 가를 수 있는 바로 능력을 가지는데 그게 권력, 권위라는 말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가 돼 있기 때문에 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담자는 요담자와 같아요. 이 손수변이 있는 이 담자는 어깨에 짊어질 담자예요. 사람 하나가 짊어질 정도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양석 우리가 한 섬, 두 섬 하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한 섬, 두 섬 정도가 이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섬지기죠. 두 섬지기의 복록을 지키는 사람, 자잘한 복록을 지키는 사람은 경상, 이 공경이죠. 재상, 경과 상의 지위를 빠지다, 잃어버리다. 똑같습니다. 실자하고 지금 딱 대를 이루죠. 여기도요. 저 하찮은 천인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만승의 권한을 잃을 것이요. 저 두섬지기 복록을 고수하는 거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경과 상의 지위를 놓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라고 하는 것은 결의 단위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이를 해치는 것입니다. 여기는 딱 떨어지죠. 의심하는 것은 이를 해치는 것입니다. 여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결단을 내는 결자는 바로 지지단야라. 이것이 이렇게 쓰였다는 거죠. 이게 도치가 됐죠. 잘 보셔야 돼요. 결자는 바로 지지단야라. 뭔가를 결단하는 거죠. 딱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아는 것을 잘 판단내는 것이라는 거죠. 선생님 이거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거는 옛사람들이 구법이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6월이라는 사람이 6월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고서 구두 이건 도구로 아니고 두로 있습니다. 구두 성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청나라 말대학자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대를 이룰 경우에 글자를 바꿔가지고 놓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지라고 하는 것은 결을 단하는 것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만약에 다른 어떤 누군가 해놓으실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을 끊는 것이요 결을 판단하는 것이요 또 의라고 하는 것은 이를 해친다라고 번역한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이 고소의 이 구두 성례 고소의 옛 사람들이 이 이런 구두하는 법을 구두를 떼거나 또는 표현하는 법을 약간 모른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결단을 계속 요청하는 거잖아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신이 아는 것을 잘 판단 내리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은 이를 해치는 것입니다. 심호리지 속에 유 천하지 대수 지 성지지 결 불능 불감행자 백사지 화야. 이 호자는 원래 호방을 호자인데 이 호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써놨습니다만 본래 요 글자가 있고 요거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요걸 동자로 써놓은 겁니다. 호리는 아주 작은 그죠? 호리지차, 천리지무 호리지차 그러잖아요. 천리나 어긋나는 것은 어디서 시작돼요? 아주 이 호리와 같은 조그마한 어떤 요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호리라고 하는 작은 것을 기획하는 것만을 살피고 천하지 대수, 천하가 크게 돌아가는 운수죠. 천하가 크게 돌아가는 수는 놓쳐버리면 지혜는 진실로 그것을 알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략으로는 그것을 알되 결단은 감히 행하지 못한다면 백사지화야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재앙일 것입니다. 또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결국에는 재앙과 같은 일이 닥칠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보면 이 결자가 나왔고 지자가 나왔네요. 그죠? 이 지결. 행어는 뭐 중에 이거죠? 이겁니다. 그죠? 결이라는 것은 바로 지라는 것을 잘 잘 판단 내리는 거죠. 여기를 반복한 겁니다. 반복. 지금 결단하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고할 그러므로 말하기를 맹호지 유예 불약 봉체지 치석 기기지 국촉 불려 노마지 안보 좀 길어진다마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지금 이제 이 얘기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말이에요. 맹호 사나운 범위 유예 유예라는 말은 미적미적 되는 거예요. 유라고 하는 놈은 원래 짐승이 많은 의심이 많은 놈이어가지고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놈이고요. 얘라는 놈은 이것도 의심이 많아서 늘 뒤돌아보는 짐승 이름입니다. 오히려 유자가 아니라 짐승 유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노자에 보면은 바로 이 도라고 하는 것, 도인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여유당. 그죠? 여유 요게 의미 요거 같아요. 예 해가지고 이게 예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참여할 여자도 있고 참여할 예자도 있거든요. 여유에서 여유당할 때 여기 다산의 당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한다 그랬죠. 사나운 범이 미적거리는 것은 봉채 벌과 전갈이 치석 쏠 석자입니다. 쏘는 것 침을 쏘는 것만 못하고 분략이 또 나왔네. A 분략비 기기 천리마죠. 천리마가 국촉. 국촉도 머뭇대는 겁니다. 머뭇대고 웅숭그려 있는 거, 움츠려 있는 거. 천리마가 움츠려 있는 것은 불려, 뭐뭐만 못하다. 노둔한 말이 안보, 편안히 가는 것만 못하다. 안보라는 것은 제걸음을 가다라는 뜻입니다. 제걸음을 가다. 천리마가 제걸음을 가는 것만, 천리마가 이렇게 머뭇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의 마무리 왔습니다. 맹분지 호의 불려 용부지 필지하라. 또 맹분 예전에 아주 역사로 이름이 났던 인물이죠. 맹분이라는 사람이 호의 여우란 놈도 의심이 많아서 호의하면은 여우의 의심이라는 것은 의심이 많아서 어떤 일을 과감히 실천하지 못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맹분의 호의 의심도 불려 뭐뭐 못합니다. 용부 보통 용렬한 사람의 필지 반드시 이루는 것. 우둔한 사람은 어디 간다고 하면은 목표가 정해지면 그대로 갑니다. 쉬지 않고 가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다 말다 갈까 말까 이런 거죠. 결정을 했으면 가는 거죠. 그것만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처럼 뛰어난 사람이 계속 머뭇대고 있으면 어찌하는 이런 얘기죠. 또 나옵니다. 순우지 지 음이 불언 불여 음농지 지휘하라 했습니다. 비록 순임금과 우임금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음이 불언 음이라는 것은 읍조리는 거죠. 자, 읍조릴 때 어떻게 하죠? 소리를 내는가요? 아니요. 입속에서 웅얼어납니다. 아마마마마 이렇게 웅얼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조리다, 웅얼거리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웅얼거리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불려. 음농 이거는 벙어리 또 귀머거리.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지휘하는 것 같다. 손가락으로 탁탁 가리켜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죠. 말이 멋지네요. 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나운 범이 너무 주저하는 것은 벌이나 전갈이 침을 쏘는 것만 못하고 천리마가 이렇게 머뭇대는 것은 노둔한 말이 그냥 제걸음 가는 것만 못하며 맹분이 또 여우 의심을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기어이 이르는 것만 못하다. 설령 순임금이나 우임금과 같은 어떤 이 지혜를 갖고 있더라도 그냥 속으로만 웅얼거리고 바깥으로 내지 않으면 저 벙어리나 또는 귀머거리가 그래도 손으로 가지고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주위에서 뭔가를 일을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차원, 귀능, 행지, 부공자, 난성이, 이패, 시자, 난득이, 이실야, 시오시, 부재래, 원조카, 상찰지. 이것은 또 이 말은 얘기죠. 능행지입니다. 그것을 능히 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아주 고귀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부공이라고 하는 것은 난성, 이루기는 어려운데 이패, 여기 아닙니다. 쉬울 이자예요. 쉬울 이자. 어그러지기는 쉽습니다. 시, 때라고 하는 것은 난득, 얻기 어려운데 시실, 잃어버리기는 쉽습니다. 맞는 말이죠. 시오시, 때여 이런 얘기죠. 부재래, 다시 오지 않소이다. 때입니다. 때.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거죠. 원조카, 부디 조카께서는 상찰자소서. 다 다르죠. 아까 숙고지, 숙려지도 있었고 심려지도 있었고 상찰자입니다. 이 상자는 상세할 상자입니다. 상세할 상자. 상세 기억해 두세요. 상세하다, 자세하다. 제가 생각 잘 해야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자, 한신유의 불인 배한 우자 이위 공다 한종 불탈 아제 수사 괴통. 한신은 유예, 아까 유예가 뭐였죠? 미적대다, 머뭇대다, 머뭇거리다, 미적대다, 주저하다. 다 됩니다. 불인, 차마 머무하지 못한다. 배자 뭐라고 그랬죠? 배신할 배자라고 그랬죠? 아까 등질 배자. 우, 게다가 자기 자신을 두고 공다, 공이 많다라고 생각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의역을 해서 스스로 나는 공이 많다고 생각했다. 나는 공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를 두고 평가할 때 공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단위의 생각은 스스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나요? 그래서 이 자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생각한다 할 때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원래 부사잖아요. 지금 이게 명사처럼 쓰이지만은 스스로를 뭐뭐라고 생각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를자를 빼고 그냥 스스로 뭐뭐라고 생각하다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기 자신을 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스스로라는 말이 부사로 쓰이다 보니까는 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부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자를 자신을이라고 바꿔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다 뭐라고 나는 공이 많아. 그래서 한종 한나라가 끝내 즉 유방이 끝내 불탈아제 나의 제 나라를 빼앗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유방을 잘 몰랐던 거예요. 수 드디어 끝내 괴통에게 살해했다. 괴통세 불청 이 양광 위무 요건 상자가 아니에요. 양자입니다. 요거는 상자가 맞아요. 요건 맞고요. 괴통이 세 간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윽고 이 자는 요 글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난 상태죠. 요 이자예요. 기억하시죠? 몸기자, 이미자 붙으면은 뱀사자가 되죠. 이윽고 양광 거짓으로 요 양자입니다. 거짓으로 미친 척하면서 무당이 되었다. 거짓으로 내가 미쳐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신이 든 신기가 든 것처럼 해서 무당이 되었다. 헛소리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한신의 운명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괴통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래서 이제 한신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괴통의 말을 들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대단히 열심히 간언을 했잖아요. 괴통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곧 다음 부분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